연애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도 낳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재미까지도 안 바라죠. 그냥 무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고 보면 연애 때는 그 사람이 약간 시크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무심한 듯 무게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 점들이 가끔씩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저 좋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 성향을 이미 알고 있기는 했는데 시간이 쭉 지나서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감정이 메마르고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이 사람과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싶은 거죠. 현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꼭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연애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무식상 사주, 무식신 상관 사주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식상에 대한 개념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식상은 내가 생하는 기운입니다.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발산한다, 내가 베푼다, 준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고 감성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감수성이 있어서 동정심도 잘 느끼고 남에게 잘 베푸는 성향이 되기도 합니다. 활동력, 에너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식상은 그 사람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빠지지 않는 요소가 됩니다. 기본 개념에서는 식신은 길신, 상관은 흉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길과 흉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식신은 먹을 복, 상관은 나의 관, 나의 직장을 깬다라는 의미로 기본 개념을 접하시게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식신은 길하고 상관은 흉하다라는 인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본인의 전체적인 사주 구성과 행운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기륭은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관이 십성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총명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빼어나면서도 강한 에너지가 됩니다. 식상은 육친으로는 여명에게는 본인이 생해주는 사람, 자식이 되고 남명에게는 나의 처가 되는 재성을 생해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됩니다. 장모님, 처가로 해석됩니다. 우선 식상이라고 하면 내가 발산하는 것, 흔히들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후련할 정도로 정확한 설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래퍼들 중에도 무식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신왕한 사주, 월지의 비겁이나 인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더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상이 발달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말, 지식이라든가 암기했던 내용처럼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표현력과 함께 전달해서 저 사람에게 나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화술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우수합니다. 편지를 전달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적극적입니다. 손짓이나 몸짓, 표정이나 억양의 조절처럼 표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상관을 십성에서는 도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나의 에너지를 활활 불태우는 기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에게도 식상이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식신과 상관처럼 내가 생하는 이 적극적인 기운을 독창적인 것, 창의력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동반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의 전달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재미가 있죠. 재치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식상을 일, 사회성, 활동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생하는 기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죄를 취하기 위한 행동들, 자신의 일과 활동으로 재물을 득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포함이 되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적극적인 활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재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주, 기술, 능력들을 발휘해야 재물을 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상은 재주, 기술,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을 하는 식신과 상관이 본인의 사주팔자상에서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무식상 사주팔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감정 표현에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 않거나 감정을 표현해도 본인이 서툴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감정 표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문제되는 것은 연인 관계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식상이신 분들, 본인들도 답답하시겠지만 무식상이신 분들을 연인으로 두신 분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 역시 아주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내용, 예전에는 그냥 말없이 듬직했던 것이 매력처럼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쭉 살면 살수록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무식상을 배우자로 두신 분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애 중인데 연애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도 이 답답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본인에게 익숙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노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실 식상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인연들에게는 권태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권태기의 무게감이 남들보다 다릅니다. 식상이 재미라고도 말씀을 살짝 드렸었죠. 연인과의 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보통 식상이 가지고 있는 연애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정 표현으로서 이성을 끌어들이는 데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관은 십성에서 도화에 해당한다는 것을 도화살과 홍염살에 관련한 영상 속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보통 연애 초기 이성에게 어필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 식상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들 하지만 저의 관점으로는 권태기가 찾아오는 커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크게 빛을 발휘하는 기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마워, 당신 고생이 많다, 이 반찬 정말 맛있게 잘했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양념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양념을 한번 빼보세요. 먹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식상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게 되는데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제대로 된 발산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남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그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감정 표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이고, 본인이 표출하지 않고 안에서 삭히고 있는 이 감정들은 자신을 또 답답하게 만듭니다. 본인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남들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게 됩니다. 식상은 자신의 기운, 비겁의 기운을 설해주는 것, 빼주는 것인데 설해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해진 압력, 스트레스를 분출할 길이 없습니다. 압력밥솥에서 김을 빼주는 장치가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성향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테두리, 틀, 루틴으로 자리 잡은 것, 이런 것들을 관이라고 하는데 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식신과 상관의 기운입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것에 저항하거나 반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에서라도 식신, 상관운이 흘러간다면 이러한 마음이라도 일렁이게 되면서 그동안 응축되고 쌓아왔던 것이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대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운에서라도 건드려주지 않으면 무식상이신 분들은 본인의 의지로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들이 결국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참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어떤 일들에 대한 임기응변이나 순발력 같은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융통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융통성은 어떠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해진 경계를 부시고 나갈 수 있을 때에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야말로 지배욕이 강한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최고의 부하 직원으로 비춰지겠군 하는 생각이요. 실제로 착실하고 비교적 온순한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않고 위에서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크게 깨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시키는 일에 대해서 능력 발휘를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식상은 재물을 득하기 위해서 행하는 나의 일이고 능력과 재주가 되면서 적극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식상의 일반론적인 이야기인 것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식상이신 분들의 개운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운법은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감정 표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표현이 오행의 균형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표현이 발산하는 기운이 되면서 나에게 가해진 압력, 스트레스를 빼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남명이든 여명이든 명리적으로 비겁이 강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남명의 경우에는 강한 비겁이 죄를 너무나 강하게 극하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는 처가 감당해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비겁을 설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평소에 풍부한 감정 표현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무식상 사주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 부부,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연인들 사이에서 권태감을 날리는 것도 나의 말, 나의 감정 표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식상인 배우자와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현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도대체 이 집에서 나는 무슨 존재로 살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점차 커지면서 실제로 이혼을 실행하시는 경우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거나 배우자의 바람기 같은 것들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요즘에는 무미건조함, 이게 문제가 되시는 부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혼에 대한 실행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삶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양념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개운법은 시도,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입니다. 시도는 고정된 것을 깨고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제는 제발 자꾸만 옮기지 마시고 하던 일을 잘 수성하고 있어야 본인의 삶의 터전에 뿌리를 확실히 내리게 된다는 조언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식상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를 실행해야 하는 타이밍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본인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마치 이곳이 안전지대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안전지대는 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을 때 더 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곳이 더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전지대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가 본인 삶에 있어서 커다란 융통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주변의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집과 직장만 오갔던 분이시라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바로 세 번째 개운법은 운동입니다. 감정 표현도 발산의 한 방법이지만 운동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인 발산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할 때에 마음이 건강해지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식상은 활동적 에너지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식상이신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미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무식상이신 분들이 운동을 하면 신기하게도 하시는 일들도 잘 풀리게 됩니다. 네 번째 개운법은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주 구성에 있어서 식상이 재를 생해주는 형태를 재물을 취득하기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생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재를 득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재를 취함에 있어서 과정 없이 재물을 득하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물을 취하는 데에는 장애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식상이신 분들이 성격이 급하다라는 표현도 자주 듣게 되는데 과정을 생략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을 준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 자체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어 나간다면 재물을 취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내가 어떤 일의 결과물을 기대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과정들을 단계별로 그려보고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실제로 본인이 실행하고 완료하면서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체크해 나간 체크리스트가 본인에게 부족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끝으로 식상은 감성계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동정심도 갖게 되는 부분이 되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부분이 됩니다. 식상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조금은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밥 한번 사보세요. 제발요. 오히려 더 많은 대접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식상 그리고 무식상 사주의 특징과 개운법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식상이신 분만이 아니라 식상을 12운성 절제나 태지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극히 일반론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전체적인 사주 구성이나 대운과 세운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 인생을 정말 맛있는 요리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한 요리라고 하더라도 양념이 빠져있는 요리를 훌륭한 요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